낭만사주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23년 개묘년 개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개띠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토끼몰이를 하려면 개를 앞장 세워야 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올해 할 일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새해 권력으로 들어온 토끼가 개한테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반대로 그 새해 권력인 토끼와 손잡게 해달라고 청탁 넣는 사람이 있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갑술년 개띠입니다. 올해 30살이 되고 90세가 됩니다. 갑술년 개띠가 개묘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나? 천간 개수는 부모가 돼서 들어오고 지지묘는 남편이 돼서 들어오네요. 부모가 돼서 들어오니까 갑목은 앉아서 받아먹을 수 있겠죠.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주고 하니까 갑목은 부모 덕이 있다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개는 토끼가 남편이 돼서 들어오니까 부인이 됐죠. 부인이 됐으면 창고 열쇠도 맡을 거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는데 남편 덕도 있고 부모 덕도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90세가 뭐 부모 덕이 있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30세는 부모 덕을 볼 수 있는 때도 되니까 먹고 공부하는 거, 이 개수하고 갑하고의 관계가 갑이 시작이면은 개가 끝이거든요. 어떤 시작을 해서 끝을 냈다 하는 얘기도 돼요. 어떤 학교 공부가 끝났다 하는 얘기도 되죠. 공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던 게 이제 끝이 났다 하는 얘기도 되고요. 이런 경우 끝이 났으면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겠죠. 뭐 이사도 할 수 있고 공부가 끝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끝이 났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끝이 났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 지지 관계가 나쁘면 큰 수입은 없는데, 여기 개는 토끼를 만나서 아주 수입이 좋은 쪽으로 돼 있어요. 남편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토끼는 원래 개한테 꼼짝을 못하죠. 그런데 올해만큼은 토끼가 세력으로 권력으로 들어왔으니까 개를 맘대로 부릴 수 있죠. 개가 토끼한테 덤빌 수도 없고, 이게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생목해서 몸집 불린 나무다. 나무는 숲기를 먹고 키워가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밑에 남편까지 들어왔으니까 몸집도 불렸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또 개한테 토끼는 이게 도화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가 원래도 싹싹하고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는데, 개가 토끼의 모습을 하고 다닌다, 토끼처럼 이쁘게 군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토끼 눈에 들려고 애쓴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 값이 아주 많이 나오죠. 몸집 불린 나무 제가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또 개는 원래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나무가 수생목을 하지만 낮에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수 자체는 광합성을 못 해줘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 좀 나오는데, 지지에서 이 광합성 부족은 운동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모 덕도 남편 덕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갑술년 개띠 또는 월이나 일이나 어디에 갑술이 있다고 하면은 올해 좀 건수 잡겠다, 뭔가 하나 제대로 하겠다, 뭐 일 끝내겠다, 돈도 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내세울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계셨더랬는데, 그 양반이 1934년 갑술생이셨고, 또 1963년도에 그 개묘년을 만났을 때 이제 딱 30세가 됐는데, 그 양반이 63년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을 했대네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거쳐갖고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셨는데 63년도에 지방법원 판사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30살 이전에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단하신 건데 여기 개수가 간목을 봤을 때 수생목 끝까지 왔다, 공부 끝까지 왔다 하는 얘기도 되고 여기에 돈벌이도 나설 수 있다. 돈을 받는 거니까 돈벌이 나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갑술월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직장 오래 좋은데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고 또 생일이 갑술이라고 하면은 부모 같은 사람, 은인 같은 사람이 배우자감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갑술년 같으면은 이제 자기 본업, 평생 해온 공부, 사업 그런 쪽에서 좋은 일이 팍팍 생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술년 개띠가 올해 18살이 있고 78살이 있는데 병술년 개띠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겠나. 먼저 요 개수는 병화 한테 남편이 돼서 들어오고 지지는 묘 토끼가 개한테 남편이 돼서 들어오네요. 그러면 천간 지지가 모두 남편이 되니까 이 병술은 여자 같으면은 남편 덕을 본다. 시집가고 할 나이라면 애인 생긴다 하는 것보다도 결혼한다 하는 얘기가 적극적이고 18살짜리 같으면 아직 시집갈 때는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한다. 남편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일을 한다. 요게 남편이 관록이 되니까 또 관록도 있다. 관청덕을 많이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남자 같아도 관록, 여자 같으면은 남자덕, 관록 같이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병태양이 개 강물에 비춰지면 그 반사되는 그 빛이 아주 호화롭습니다. 습기에 햇볕이 비춰지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서 무지개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무지개를 만든 햇빛, 무지개를 만든 햇빛이 토끼몰이에도 앞장선다. 무지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좋아. 명예도 올라가고 또 토끼몰이에도 앞장선다. 그래도 토끼 잡으면 신나겠죠. 또 이게 부인이 됐으니까 병화 부인, 술토 부인, 살림 총괄한다. 바깥에도 손 뻗는다. 이게 태양이니까 태양은 서울에 떠갖고 일본도 비추고 미국도 비추고 그러는데 올해 그 태양이 제값을 하는 거니까 바깥에도 손 뻗는다. 그리고 개는 원래 또 집안을 지키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집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올해 부인이 됐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집안 살림을 총괄하겠죠. 살림 총괄한다. 바깥에도 손 뻗는다. 또 관록 얻는 중에 창고 열쇠까지 받는다. 개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집 지키라고 해놓고 창고 열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는데 관록도 없고 이제 창고 열쇠까지 다 내주니까 병술은 올해 참 신바람 났죠. 78살 돼도 안 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 18살은 아직 학교에 공부를 할 나이겠지만 일찌감치 자기 특기를 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그 옛날에 가수 윤복희 씨가 1946년생 병술생이었는데 1963년도 계묘년에 18살이었네요. 그랬는데 그 18살짜리가 63년도에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서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차례차례 해갖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대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63년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64년도에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1976년까지 활동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이 계묘년의 출발이 아주 좋았던 거죠. 이 병화 자체가 그 외국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병화가 하나밖에 없고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병수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8살 같으면 외국 유학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괜찮겠네요. 다음에 무술년 개띠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개띠는 계묘가 무엇이 돼서 들어오느냐? 개수는 부인이 돼서 들어오고 묘토끼는 남편이 돼서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이게 부인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부인이 나무가 아니라 물이거든요. 개수. 그러면 산에 물이 들어온다. 그럼 산에 물이 들어오는 건 산에 비 오는 거예요. 근데 산에 비 오면 산 속으로 스며드는 물도 있지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더 많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토 앞에 개수가 들어왔다 하는 거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산 내려가는 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에 비 오면 미끄러우니까 위험하고, 또 산에 비 오면 산이 명쾌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거든요. 뿌옇게. 그래서 비닐로 커튼 친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산에 비 오니까 미끄러운 산에서 개가 토끼를 앞장 세워 보디가드를 하든 아니면 토끼 몰이에 나서든 비 오는 산에서는 좀 위험하다. 요게 남편이 돼서 좋다고 할지라도 이 천간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에 비 오니까 산이 명쾌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아서 커튼 치고 들어앉았다. 얼굴 내비쳐지지 않아서 좀 부끄럽기는 하죠. 이게 남자가 들어앉아서 그렇게는 해도 딴짓은 안 한다 이 얘기지. 집안을 지킨다 하는 얘기가 돼. 집이라도 좀 지키시오 하면 되겠죠. 나가서 일은 못해도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게 또 부인도 되지만 요 무토한테 개수는 돈이 되거든. 그래서 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돈도 되고 흘러내리는 부인도 되고 참 안 좋아요.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그래도 집은 지킨다. 절반은 한다. 여자가 돈 벌러 나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그런 다음에 이게 부인인데 이 부인이 개수 비가 돼서 산에 내리는데 흡수되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물이 더 많다. 근데 그게 부인이니까 여자다. 그러니까 산 나가는 여자, 들어앉는 남자. 그러면은 상상하기가 좀 괴롭죠. 나가는 부인, 돈 벌러 나가는지, 이혼하고 나가는지, 난 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가는 건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편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66살이 됐다고 하면, 아이 이제 이 나이에 뭐 이혼한다고 해도 걱정할 거는 없고 또 6살짜리가 이혼할 리도 없지만 이게 만약에 무술일, 무술월, 무술시 이런 게 들었을 때 좀 신경을 잔뜩 써야 될 겁니다.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나가는 여자, 들어앉는 남자 될 수도 있다. 그러는 얘기. 그러니까 안 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6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최규남 선생이라고 1963년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이나 했으면 뭐하러 국회의원 선거에 가서 낙선을 했대. 당선이 아니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학계로 돌아가서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등에 다시 전념을 했다고 하네요. 괜히 헛고생을 한 거지. 1년 동안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1년만 고생했다고 하면은 다행이죠.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미끄러운 산에서 토끼몰이 위험하다.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집이나 지키는 게 오히려 낫다. 나가는 여자 돈 벌러 나가는 거는 좋은데 이혼하는 거는 안 된다. 여자는 나가고 남자는 들어앉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년 개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54살이 되는데 일을 좀 한참 할 때가 됐는데 이 경술 한테 이 계묘는 뭐가 돼서 들어오느냐. 계수는 자식이 됐고 요 묘는 남편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식이 들어왔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켜줘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경은 부모의 책임이 주어졌는데 자식한테도 돈 나갈 때가 많다 하는 얘기가 됐고 부모의 책임이 많아졌다. 돈 쓸 때가 많아졌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치만 돈이 나갔는데 밑에서는 묘하고 개하고 짝짝꿍이 돼서 남편 부인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거니까 나간 것만큼 들어온다고 보셔도 돼요. 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경금은 총칼인데 이 총칼은 무쇠로 만들죠. 거기 잡고 습기가 부닥쳐지면은 칼이 녹슬어. 총도 녹슬고. 근데 녹슨 칼이 되는데 녹슨 칼에 다치면 그 치료비 많이 들어가요. 연고 정도로는 안 돼요. 파상풍 치료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즘에 의학이 좋으니까 당연히 치료받고 하겠죠. 또 치료받았다 하는 거는 그 녹슨 칼을 잘 갈고 다듬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토끼몰이 나갈 수 있겠죠. 토끼 잡을 수 있죠. 녹슨 칼도 토끼 잡을 수 있다. 돈은 나갔지만 들어오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개수가 어둠이고 강물이고 밤이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칼을 썼다. 그러면 사고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칼을 써도 넓은 곳이면 괜찮다. 토끼 사냥을 하려면 집안에서 토끼 사냥하는 거 아니죠. 나가서 들로 산으로 뛰어야 되죠. 넓은 데니까 넓은 데서는 칼을 좀 휘둘러도 옆에 사람 잘 안 다친다. 넓은 곳이면 괜찮다. 좀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다 덮어줄 수 없거든요. 못 덮어주는 것도 많은데 여기 요 밑에서 묘가 토끼가 개 앞에 서면은 개 무서운 얼굴도 좀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처 못 덮어준 것도 부모가 못 덮어준 것도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많이 있어요. 모윤숙 씨도 경술생 개띠였고 삼성의 이병철 씨도 경술생 개띠 뭐 또 두산그룹의 박두병 씨도 경술생 개띠 그 경술생이면 1910년인데 이 양반들이 63년도에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좀 힘들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했다. 이병철 씨는 녹슨 칼 그해 63년도에 동아백화점을 인수해서 신세계 백화점 설립으로 이어진 거죠. 동아백화점이 잘 안 됐으니까 양반이 이제 인수를 했겠죠. 녹슨 칼이 됐던 거니까 다시 인수해서 갈고 다듬었다 하는 얘기도 되고 또 이병철 씨는 그해 동양방송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일 많이 하셨고 또 두산그룹의 박두병 씨는 또 오비맥주를 미국에 첫 수출을 했대요. 모윤숙 씨는 그해 63년도에 예술원상을 탔는데 그 양반도 무슨 흠이 좀 많이 있기는 했어도 다 덮어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63년도에 예술원상을 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술년 개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술년 개띠는 요거는 바다, 요거는 강물. 강물이 바다에 들어오면은 바닷물은 썰물이 돼서 밀려나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또 강물이 바다에 들어올 때는 막 온갖 똥물이 다 섞여서 오염된 상태에서 바다로 들어오니까 이 바다는 똥물을 먹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동생한테 똥물 먹는다. 또 멀리 밀려나간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지지 토끼는 또 이 술한테 남편이 돼주니 이 천간에서 좀 더러워도 지지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임술령 개띠가 올해 이제 42살이 되는데 강물이 바다로 밀려 들어오면 바다는 밀려 나가야지. 멀리 밀려 나가는 거. 이게 나쁘게 보면은 쫓겨나가는 거고 밀려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요 지지가 좋으니까 멀리 가서 좋겠냐 나쁘겠냐 좋다. 멀리 가면 나 똥물 먹이는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즐겁다. 즐거운 일 생긴다. 그리고 강물이 바다에 들어와서 밀려나가면 태평양으로도 갈 수 있고 인도양으로도 갈 수 있고 밀려나가죠. 그래서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밀려나간다. 누구한텐가 쫓겨나가는 모습이지만 다시 돌아온다. 왜 다시 돌아오냐? 이 바다는 밀물 썰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썰물이 돼서 나가지만 다시 밀물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 하루로 치면 하루에 2번이나 들락날락 하는데 1년으로 치면은 6개월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고 마음먹게 딸린 거죠. 또 토끼하고 개하고의 관계가 좋으니까 밀려나가도 좋아. 이 틈에 좀 멀리 나갔다 올 거야 한다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 먹어도 신바람 낼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저기 정치인 중에서 임술생 이철승 씨도 있었고 또 우리 그 강영훈 국무총리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1922년생 임술생이었는데 1963년도 개묘년에 이게 다 42살이 되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철승 씨는 박정희 씨 딴짓하지 말고 나 좀 거들어 달라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철승 씨가 뜻을 같이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잘랐던가 봐. 그리고 또 강영훈 씨는 또 뭐 여기 보니까 전두환 씨한테 이제 물 먹고 다 발붙이기가 껄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뭐 이철승 씨, 강영훈 씨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대요.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철승 씨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강영훈 씨도 저기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강영훈 씨는 그해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63년도에는 USC라고 하는데 여기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다 받고 왔네요. 멀리 나가서 즐거웠다. 얘기예요. 멀리 나가서 즐겁다. 좀 이렇게 사람이 유동성이 있어야지 밀면 밀려가고 천간은 나빴어도 지지는 좋았다 하는 데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